자, 다음은 요약집 153쪽에 있는 부동산 관리부입니다.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이제 개량하고 다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처분은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 그때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서 유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개량입니다. 자, 관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도시화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부재 소유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자, 관리의 영역에는 시설관리, 자산관리, 기업관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극적 관리고요.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리입니다. 그럼 기업의 부가 극대화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어떤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으로 해둘 것인가,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것인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활용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자산관리에 속해 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 이런 것도 역시 자산관리에 속해 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 기업관리는 독립적인 부동산회사의 부동산 관리라든가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자회사가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관리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법률적 관리는 말 그대로죠. 행정적,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기술적 관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다. 그럼 그걸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관리는요, 순수익이 함정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그게 경제적 관리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54쪽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에 대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협의회 관리 그러면 기술적 관리를 말한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의 다른 말은 보존 관리라고도 합니다. 권리를 보존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건물과 관련해서 기술적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요. 방범이나 방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두는 것,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 이런 것들도 보안관리 소속이다 하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토지와 관련해서는 경계를 청량하고 사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둔다든가 옹벽이나 배수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기술적 관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측면입니다. 자, 경제적 관리는요, 건물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회계관리, 수지관리,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겠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면 돈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걸 잘 봐두시고요. 토지다 그러면 놀리지 말고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게끔 하든 공사장, 가건물로 이용하게끔 하든 뭐 테니스 코트장으로 쓰든 수화물 적치장으로 쓰든 좌우지간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인 측면의 관리는 각종 이제 계약 관리 이런 건 다 법률적 관리라는 걸 거기서 봐두세요. 임대차 계약, 시설물 이용 계약 이런 것들, 권리 이런 말 나오면 다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도난에 대한 대책은 토지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의 편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적인 면이니까 법률적 관리라는 거 보시고요. 자,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네요. 관리 주체가 소유자이면 자가관리겠죠. 각 방식의 장단점 정도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자치관리 또는 자연관리 이렇게 표현하죠. 주로 소규모 부동산에 쓰는 관리인데요. 자가관리의 장점은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애호정신도 높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의 통제 권한이 강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유사시 신속하게 협동할 수 있고요. 종합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기밀이나 보안 관리에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이게 관리 업무가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인데 그래서 어때요? 오늘 여러분 집도 여러분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인데 설거지 해놓고 나오셨나요? 공부하시나요? 예, 그랬을 때 내 집인데 뭐 내가 알아서 나중에 할 건데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소유자가 관리의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낭비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 신경 쓰느라고 본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자가관리 단점이죠. 그러면 위탁관리로 오면 장점은 자가관리, 단점을 거꾸로 말하면 됩니다.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요. 타성에 젖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관리 파트를
외주 줘버리면 자사의 참모 체계가 단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의 전문가를 이제 외주 관리, 위탁 관리는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니까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 이런 걸 막아서 관리 비용이 오히려 저렴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단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기밀이나 보안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혼합 관리는 두 가지 방식, 위에 있는 자가 위탁 방식의 장점을 채택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소유자의 관리 통제 권한은 가진다. 그것은 자가관리 장점이죠. 전문가한테 맡겨서 효율성을 올리겠다. 위탁관리 장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운영이 잘못되면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는 위탁관리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관리자가 하는 뭐가 있다?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리 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 하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이다 그랬을 때 관리자의 업무 영역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관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어때요? 임대료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임대차 활동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 활동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자,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요약집은 이 임대차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임대차가 있냐 하는 걸 쭉 알려주고 있네요. 자, 임대차 요역에는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조라고 하는 건 총이죠. 그래서 임대료 안에 각종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조임대차는 주로 주거용에 씁니다.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이라든가 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조임대차 같은 경우 여기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대성, 다른 말로 연대성입니다. 자, 이웃과 얼마나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 선정 기준이 적합성입니다. 이 건물 공장으로 쓰겠다 했을 때 적합한가. 매장용은 비율임대차를 쓰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가능 매상고, 이런 것이 임차인 선정 기준입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순임대차 다시 1차, 2차, 3차 순임대차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155쪽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활동이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활동과 관련해서 예방적 유지관리활동도 있습니다. 예방은 사전에 하는 거죠.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하는 거고요. 자, 일상적 유지관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유지관리활동이 되겠죠. 대응적 유지관리활동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사후적인 유지관리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봐두시고, 건물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건물은 건물을 짓기 전에 전개발 단계, 그리고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특징들 한번 봐두시죠.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관리 파트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8쪽에서 자, 1번 관리 개념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1번에서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유지, 보존, 이용, 개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적인 면에서 접근하네요. 자, 3번 개량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현재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현재 가치를 잘 유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아까 이거 유지하는 거는 보존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법률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그래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행위가 개량이었죠. 그래서 개량의 개념을 물어봤네요. 자,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2번, 법률적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
건축법 1번 나오죠. 저당권 권리 나오죠. 3번 권리 나오죠. 5번 불법 점유, 불법, 법률적인 거, 불법적인 거. 다 법률적인 겁니다. 근데 4번 정상가격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때요? 이건 경제적인 측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기술적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부동산의 유지, 보수, 개량을 통해서 내용연수 연장하는 행위다.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는 아까 경계를 표시해서 청량하거나 옹벽을 설치하고 사도화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게 다 기술적 관리 맞습니다. 자, 보전 관리는 방법 및 방제 관리를 말한다. 방범이나 방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안 관리입니다. 보전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죠. 그래서 이건 보안 관리라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범과 방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보전이 아니고 뭐죠? 보안 관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번 기술적 관리에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전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자, 이런 것들도 기술적 관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부적합한 건 3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틀린 거 하고 물었습니다. 위탁 관리의 장점은 경영 합리화로 관리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어때요? 이런 전문가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가 오히려 저렴하게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신탁 관리에서 신탁이 뭐예요? 믿을 신, 맡길 탁이잖아요. 믿고 탁 맡겼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인 및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도 신탁회사가 지는 겁니다. 위탁 관리의 경우는 회계 업무까지 관리업자가 수행한다. 위탁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걸 다 맡기는 게 위탁입니다. 자, 따라서 회계 이와 관련된 경제적 관리도 관리업자가 수행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직원을 채용하거나 관리부서를 두는 경우는 자가관리를 볼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관리 주체가 소유자냐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회사냐에 따라서 자가와 위탁이 나눠주는 거지 사람을 고용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아까 예산 이런 것도 편성할 때 관리자하고 소유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자, 5번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은 계속해서 말했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 접근한다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경제적 관리는 순수익이 함재고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관리였고요. 법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보존관리라고도 불렀죠. 권리를 보존한다. 그래서 법률적, 행정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4번 관리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관리, 업무 분장의 인력관리,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거는 돈 들어간다 그랬어요. 경제적 관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유지관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이 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6번으로 가서 옳은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전관리,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 소속이다 하는 건 눈에 들어오네요. 권리 이런 말 나오면 다 법률적 관리라 그랬습니다. 권리를 분석하고 조정하고 계약관리,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회계관리,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3번이 정확한 말이네요. 4번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관리의 다른 말이 보존관리였습니다. 자, 따라서 기술적 관리 아니네요.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적극적 관리를 우리는 자산관리라고 합니다. 기업관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7번.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다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리인 자산관리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관리 방식 이야기인데요. 가장 틀린 거. 종합적이고 보안 관리 면에서 효율적 관리가 뭐였죠? 자가관리였습니다.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죠? 보안이나 기밀에 특히 좋은 게 자가관리 소속이다. 자, 2번. 위탁관리는 객관적 관점에서 관리 비용을 측정하고 안정시킬 수 있다. 예,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관리비가 저렴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 3번. 혼합관리는 자가가 가장 전통적 관리 방식이라면요. 위탁 관리는 가장 선진화된 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자가에서 위탁으로 갈 때 과도기적으로 시행되는 게 뭐다? 혼합 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혼합 관리 이런 걸 채택하는 게 유리하다.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건 뭐죠? 그렇죠. 위탁 관리입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일반 소규모 주택 당연히 자가 관리가 유효한 관리 방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기출문제니까 답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5번에서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혼합관리는 섞어놨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관리 방식 중에서요, 위탁관리의 단점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네요. 위탁관리는 아까 자가관리가 관리요원의 애호정신이 더 높다 그랬어요. 두 번째, 관리요원의 인사이동이 심하다 그러면 관리하자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탁해놨는데 그 안에서 인사이동이 심하거나 이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세 번째, 각 부문의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아까 종합적 관리가 용이한 게 자가관리라고 그랬어요. 기밀이나 보안에 안 좋다. 맞죠? 기밀이나 보안에 좋은 게 자가관리니까.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 있고 인사정체가 심하다. 자, 이것은 자가관리의 경우에 관리부서를 두는 것도 자가관리입니다. 자, 소유자가 관리부서를 두면 그 관리부서에 있는 종업원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인사정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인사정체가 심하다는 건 자가관리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위탁관리 단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11번 틀린 거하고 물었는데 자,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직접 관리하는 것, 즉 자치관리, 다른 말로 자가관리죠.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건 틀린 편이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관리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관리, 즉 위탁관리는 전문가를 활용하니까 전문성과 합리성을 재고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맞죠. 그렇지만 기밀 유지는 아무래도 자가관리보다 안 좋다 하는 겁니다. 혼합관리는 섞어놨죠. 그래서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행하는 관리 방식인데요.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겠다. 자, 맞는 말입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섞었기 때문에 장점적인 면에서는 자가관리 장점과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혼합관리입니다. 자, 12번. 비율 임대차가 적용되는 매장용 부동산이 있어요. 당월 임대료 계산해 보면 최소 기본 임대료 월 200 깔아줘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 추가 임대료 주기로 했어요. 당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에요. 영업경비 5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 200만 원이에요. 뭐 좌우지간 2천만 원 초과하면 5% 준다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이 3천이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1천만 원 초과했네요. 1천만 원에 5%인 50만 원을 임대료로 추가적인 임대료로 지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2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건 몇 개인가? 자, 기억번.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랬죠?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부동산의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하자를 제거해서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우리는 개량 활동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네요. 자, 디귿번. 부동산 관리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에는 이제 토지의 기술적 관리와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가 포함된다.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 관리는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관리를 협의의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관리 틀렸네요. 기술적 관리고 일명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얼번 틀렸고요. 사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의 설치라든가 경계를 표시하는 활동, 이런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리얼번, 미언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죠. 건물의 생애주기 기억납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신축해놓고 나면 언제나 계획된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지는 않겠죠. 계획했던 거하고 신축해놓고 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단계는 빌딩의 존속기간 중 가장 장기간에 속한다. 우리가 빌딩의 존속기간 중 가장 장기간에 속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입니다. 신축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새 건물이니까. 자, 노후 단계는요, 빌딩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고요. 노후 단계에서는 교체 계획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안정 단계가 상당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연장된다. 그 말은 맞죠. 4번이 맞습니다. 자, 빌딩의 내용 연수와 강가율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틀렸네요. 자,
빌딩의 내용연수 수명이죠. 물리적 내용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물리적 감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의 감가요인도 있나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기능적 내용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적 측면이면 법률적 내용연수가 있으면 법률적인 측면의 감가요인과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다 이런 거와 다 관련을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5번입니다. 건물의 내용연수하고 생애주기, 옳은가 음으로인데 기억번. 건물의 이용을 해서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화 이런 걸 뭐예요? 물리적 인 측면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연수, 그게 물리적 내용연수입니다.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요, 신축 단계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부동산 관리 옳은 것하고 물었는데요.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법률적인 게 아니고 경제적 관리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외형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지가 아니죠. 그래서 유지라고 하는 건 대상 부동산을 갖는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갖는 기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자, 그래서 이런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유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건물의 관리의 경우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하고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잘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인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에 보면 시장 및 지역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가 시설 관리다. 5번에 보면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에 한한다. 4번하고 5번이 바뀌어 있다는 건 눈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임대차 계약에 유형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인데 틀린 거. 총임대차 계약. 총이 다른 말로 뭐죠? 조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의 운영비용의 변동위험을 부담을 임대인이 지게 되므로 임대료가 순임대차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조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각종 그 건물에 대한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했던 경비보다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면요. 그건 당연히 임대인이 그 책임을 안게 되는 거죠. 왜 임차인한테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당연히 순임대차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는 임대차가 순임대차라 그랬어요. 공업용은요.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경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순수한 임대료만 받고 임대인은 나머지 경비는 누가 낼지 협상하는 게 순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공업용에 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율 임대차는요, 기본 임대료 정해놓고 그 기본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한다. 그렇죠? 대신에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초과 임대료를 더 받게 되는 게 거기 나오는 비율 임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임차인과 연대성 고려해서 임차인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서로 경합이 되도록 서로 경합이 안 되도록 선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의 건물에 어때요? 중개사하고만 여러 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경합이 되지 않도록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매상구가 정대되겠죠. 즉 임차자 혼합 이런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18번 부동산 관리 옳지 않은 것. 중요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군소 임차인이 와, 저 브랜드 임차인이 저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나도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어때요? 입지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순임대차는 임차자가 영업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순임대차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냥 순임대차 그러면 우리가 술 한잔하러 갈 때도 어때? 그냥 가자 그러면 어때? 1차 가자는 소리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요. 몇 차까지 가요?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순임대차 그럼 1차인데요.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건요. 3차까지,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3차 순임대차가 뭔지는 155쪽 메뉴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것.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관리 활동에는 아까 뭐가 있다 해서 임대차 활동이라든가 임대료 수집하는 활동, 유지 활동, 예산이나 보험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보고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관리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자, 4번 부동산 유지 활동에는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유지 활동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방적 유지 활동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예. 자, 그래서 5번 읽어보시고 자, 19번 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 틀린 것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임차자 선정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죠? 가능 매상고. 기억나시죠? 매장이니까 상업용은. 자, 2번.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이 벌어들인 총수입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받는 겁니다. 대응적 유지 활동은요,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다. 사전적 유지 활동이 뭐죠?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요건 알아야 되겠죠?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맺을 때요,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 임대료 납입해야 되는가 주시킬 필요가 있다. 왜? 임대료를 아까 여기에서 수집하는 거, 요것도 관리자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건물의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도 있고요. 손해보험. 또 채무보험도 있고요. 임대료 손실보험 이런 게 있어요. 손해보험 뭐요? 화재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에 불 났어요. 그럼 건물이 불탔어요.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채무보험은 책임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건물에 손님이 놀러 왔는데요. 다쳤어요. 건물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어떤 손해를 보상하는 건 손해보험이고요.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보험. 자동차도 어때요? 자동차 손해보험 있잖아요. 그거는요. 자동차 자체의 어떤 손해가 생겼으면 그걸 보상해 주는 거고요. 또 자동차 때문에 누가 다쳤다 그러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지는 게 책임보험, 다른 말로 채무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손해도 보상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손실이 생겼죠? 그걸 보상해 주는 보험을 뭐라 그래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해서 요런 게 있다 정도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5번에서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건물에 수리하고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뭐 해준다?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20번. 부동산 관리 정보 체계 이야기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틀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 들어가겠습니다.